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지친 마음 드라마로 시원하게 풀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가슴을 매일 밤 불타오르게 만드는 드라마 첫 번째 남자가 드디어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들의 연극과 그에 맞서는 어머니의 위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화영의 잔인한 살인 음모와 아내의 죽음마저 자기 집착의 도구로 삼아버린 준호의 신분 조작극이 얽히면서 그야말로 안방극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희생된 설인의 슬픈 이야기부터 자식을 잃은 피눈물 속에서 30년 만에 제정신을 찾은 수키의 무서운 복수극까지 오늘 이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날카로운 심층 분석의 첫 장을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전개에서 가장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주인공은 평생을 외로움과 싸우다 허망하게 가버린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남은 흉터 때문에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마 회장의 가문 안에서도 온전한 자식으로 사랑받지 못해 늘 마음에 깊은 결핍을 안고 살았던 불쌍한 여자였죠. 그녀가 바란 것은 단 하나. 시어머니 화영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남편 준호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설인이 수키의 진짜 목걸이를 손에 넣고 수키가 진짜 마 회장의 친딸 은혜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드디어 가문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최고의 파들을 쥐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영이라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았던 설인의 영악함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영은 설인이 비밀을 무기로 자신을 압박해오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인의 목을 죄어오는 무서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수키가 진짜 친딸이고 죽은 동석과 맏매가 맞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설인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근친의 자식이 된다며 설인을 무섭게 가스라이팅했습니다. 평생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싶었던 설인에게 이 말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였고 결국 화영의 더러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마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설인이 언제 마음을 바꿔 동석이 사실은 입양아라는 진실을 알아챌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고 자신의 가짜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돈으로 매수해 수술대 위에서 설인을 영원히 숨지게 만드는 끔찍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든 인물은 다름 아닌 화영의 아들이자 설인의 남편인 준호였습니다. 화영의 계획은 그저 설인을 죽여 입을 막고 약물 복용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지만 준호는 이 잔인한 죽음마저 철저히 장미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슬퍼하기는커녕 비서 홍주를 시켜 시신의 신분을 살아있는 진짜 장미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을 치러버렸습니다. 장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에서 고립시킨 뒤 가짜 설인의 대역으로 앉혀 평생 자기 여자로 묶어두겠다는 미친 집착과 광기를 부린 것이죠. 화영마저 준호의 이런 잔인한 머리 회전을 보며 역시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라며 감탄하고 동조하는 모습은 이 가문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장미의 이름으로 된 영정사진이 걸린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 장미와 백호의 절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백호가 준호에게 달려가 얼굴에 매서운 주먹을 날리며 악마 같은 짓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장미를 빼앗겠다는 일념 하나로 양심을 버린 준호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드림그룹의 주식과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화영의 협박에 넘어가 진짜 손녀인 장미에게 회사와 가문을 위해 그냥 죽은 설인이로 대역을 하며 살라며 진실을 외면해버린 마 회장의 냉혹함이었습니다. 가문과 할아버지에게 철저히 도구로 버림받고 존재를 빼앗긴 장미의 슬픈 서사는 비극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은혜의 거대한 혼이 깨어났습니다. 설인이 죽는 잔인한 악몽을 꾸며 현실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던 수키는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설인의 차가운 영정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머리를 짓누르던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며 완벽하게 제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자식을 2번이나 잃었다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오히려 수키를 묶고 있던 정신적 감옥을 단숨에 부수어버린 무서운 계기가 된 것이죠.
조문을 와서 뻔뻔하게 슬픈 척 눈물을 훔치는 화영을 본 수키는 더 이상 예전에 바보 같던 박수키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죽인 악마년, 널 갈기갈게 찢어 죽여버리겠다 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수키의 서슬퍼런 포효는 화영의 가짜 왕국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덮으려는 자들의 목숨을 건 전쟁은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수키의 머릿속은 오직 화영을 향한 피해 복수극으로만 가득 찼고 그녀는 화영이 목숨보다 아끼는 외아들 준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거대한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췄다고 믿으며 장미를 대역으로 앉혀 자신들의 탐욕을 완성하려 하겠지만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의 피해 질주가 시작된 이상 그들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과연 장미가 엄마의 극단적인 복수를 막아내고 진짜 자기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다음 진실의 전개를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를 휘날리며 돌진하는 트럭의 기세는 그야말로 장례식장 앞 도로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수키의 눈에는 오직 자식을 죽인 원수 채화영, 그리고 그녀가 자기 목숨보다 더 끔찍하게 아끼는 분신 같은 아들 준호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빼앗긴 인생과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서린을 향한 피눈물이 한데 섞여 거대한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서 온몸의 피가 대번에 식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악마의 편에 서서 장미를 차지하겠다며 날뛰던 그 오만함은 거대한 트럭의 위압감 앞에서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복수의 질주를 온몸으로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진짜 딸, 장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운전석에 앉아 눈이 뒤집힌 채 질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 수키라는 것을 알아채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호의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내 새끼를 죽인 원수를 내 손으로 단죄하겠다는 수키의 분노와 엄마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지옥 같은 감옥에서 늙어 죽게 둘 수 없다는 장미의 모성애에 가까운 외침이 도로 위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키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으로 장미의 눈물이 들어왔고 수키는 자식 같은 장미를 들이받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어가 타들어가는 비명소리와 함께 트럭은 준호를 간신히 비껴가 도로변에 거대한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준호는 바닥을 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이 끔찍한 소동을 목격한 화영은 도리어 머릿속으로 더 잔인한 악마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은 수키가 30년 만에 제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면서도 이 사고를 역으로 이용해 장미를 완벽하게 자신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웠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화영은 저 미친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 매장하겠다고 사악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떨고 있는 장미에게 다가가 네 엄마를 살인미수범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만들지 않으려면 군소리 말고 서린이의 이름으로 대역을 하며 우리가 시키는 대로 드림그룹의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무서운 협박을 가했습니다. 수키를 지켜야만 하는 장미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악마들이 짜놓은 가짜 서린의 각본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영과 준호가 장미를 대역으로 앉히고 가문의 지분을 차지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그들의 등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칼날이 무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를 빼앗기고 분노로 가득 찼던 백호는 준호의 더러운 의도를 박살내기 위해 그의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화영에게 사냥개처럼 버림받고 영자와 손을 잡은 강혁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강혁은 평생 화영의 어두운 비밀을 도맡아 처리했던 인물이었기에 화영이 성형외과 원장을 매수할 때 사용했던 유령 회사의 비자금 내역과 준호가 홍주를 시켜 시신의 신분을 장미로 조작했던 병원 내부의 은밀한 거래 정황을 백호에게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남봉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던 영자의 지독한 정보력까지 더해지면서 화영 모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기극의 성벽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수극의 가장 짜릿한 반전은 서린이 죽기 전 목숨처럼 챙겨두었던 동석의 피 묻은 손수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호는 강혁이 넘겨준 자료와 서린의 유품을 토대로 국가스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였는데 112회의 막바지 마 회장의 책상 위에 숨막히는 서류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전국의 박영미를 추적하던 마 회장의 비서가 알아낸 보육원 시절의 진짜 기록과 동석의 손수건 유전자 결과지가 마 회장의 눈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서류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마동석과 박숙희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고 화영이 주장한 근친썰은 서린을 죽이기 위해 지어낸 악마의 거짓말이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반상가게 박숙희가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진짜 친딸 마은혜라는 경악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눈앞에 진짜 친딸을 몰라보고 악마들의 영ực에 속아 귀한 손녀 장미에게 가짜 서린의 대역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 회장은 가심을 찢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분노로 부르르 떨며 화영과 준호가 장미를 앉혀두고 지분 양도 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마 회장의 서슬퍼런 모습은 그야말로 역대급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진짜 은혜의 분노와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마 회장의 매서운 지팡이가 화영과 준호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힐 준비를 마치며 이야기는 가슴 뻥 뚫리는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완벽하게 정렬을 끝마쳤습니다.